오늘은 최근 6개월 사이 체중이 11kg가 쪄버려 제게 상담하러 왔었던 30세 초롱님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려 볼게요. 초롱님은 디자인 관련 일을 해요. 그래서 평소 야근도 스트레스도 많은 편이고요. 평소 불편한 건 변비기가 좀 있는 거랑 생리가 좀 불규칙하고 생리통이 있는 거, 또 많이 피곤한데도 잠이 드는데 시간이 좀 걸리는 것 정도고요. 참! 오른쪽 손은 마우스를 많이 사용해서인지 손목이랑 팔, 겨드랑이 쪽이 자주 뻐근하고 뒷목도 자주 뭉치는 편이에요. 지금은 심하지 않지만 미세먼지나 황사가 심한 날엔 마스크를 안 쓰면 얼굴과 잇몸이 다 쪼이듯 아프고요. 초롱님은 이 증상이 예전에 알았던 천식 때문에 그런 것 같다며, 원래 황사가 심한 날엔 기관지와 폐가 쪼여와 숨을 쉬기가 힘들었는데 한약으로 천식을 고친 후론 지금은 얼굴로 그런 증상이 나타난 것 같다며, 그래도 그런 날 마스크를 잘 쓰면 얼굴로 오는 통증은 별로 없다 하네요. 그러면서 지금 자신의 가장 큰 문제는 6개월 동안 11kg가 갑자기 쪘는데, 이게 한 달 전부터 운동과 식단 조절을 엄격히 해도 몸무게 변화가 1도 없다는 거예요. 예전엔 이렇게 운동하고 음식을 조절하면 그렇게 몇 킬로 쪘던 살이 한 달 사이에 잘 빠졌다 하면서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되세요? 보통 30세 여성이라면 그래도 40, 50대보단 인체 대사력이 높은 편이라 그렇게 식단 조절과 운동을 하면 살이 쉽게 빠질 텐데, 도대체 우리 초롱님은 왜 그렇게 살이 빠지지 않았던 걸까요? 참고로 초롱님은 어릴 때 아토피가 심해 제게 한약으로 치료를 받아 나았던 적이 있어요. 이후 대학생 때 천식으로 또 몇 달간 한약을 먹은 적도 있고요. 그리고 한 2년 전엔 직장에서 스트레스가 심해 가슴이 눌린 듯 답답하고 심장 쪽으로 찌릿한 통증이 와 2주 정도 한약으로 치료해 준 적도 있었네요. 물론 그럴 때마다 병원을 먼저 찾아 병원 약으로 얼마간 치료하다 그게 영 낫질 않거나 부작용이 생겨 저에게 왔었던 거였고요. 그럼 초롱님의 과거 병력을 들었으니 최근 초롱님이 살이 갑자기 찌고 이게 식단을 바꾸고 운동을 해도 몸무게가 1도 빠지지 않던 이유를 짐작해 보실 수 있을까요? 참, 처음에 초롱님은 시중에 나오는 위고비 마운자로 주사가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지 특별한 부작용은 없는 건지 먼저 물어왔어요. 저는 일단 다이어트 식단과 운동을 제대로 하는 사람이라면, 그것도 식욕이 너무 좋아 음식을 계속 먹는 경우가 아니라면 위고비 마운자로가 별 도움이 되질 않는다. 왜 위고비 마운자로는 식욕이 너무 왕성해 음식을 절제하지 못한 사람에서 식욕을 억제해주고 위장의 배출 속도를 늦추어 포만감을 주는 원리니까 라고 설명해 주었고요. 하지만 초록이는 그래도 저도 식욕이 좋은 편이에요. 그리고 그런 주사는 별다른 식단 조절을 하지 않아도 살이 빠진다 하던데요. 그래서 제가 그랬지요. 일단 위고비 마운자로는 주사를 맞을 때만 체중이 줄고 주사를 안 맞으면 다시 살이 찔 수 있는데, 그래도 그렇게 비싼 약을 사용할 거예요? 더구나 비용은 차치하더라도 그렇게 계속 사용하게 되면 위장 기능과 췌장에 문제가 올 수 있고 간과 담낭에도 무리가 갈 수 있는데, 우리 초록이는 간담이 허약한 체질이라 저는 추천할 수 없네요 라고 했네요. 여기에 초록이는 맞아요. 예전에도 선생님이 제게 간이 허약해 아토피도 천식도 왔던 거라며 조심하라 했는데, 그래도 제가 한 달간 그렇게 식단 조절과 운동도 빡세게 했는데 왜 몸무게는 전혀 변화가 없었던 거예요? 라고 다시 묻네요. 여기에 대해 저는 먼저 맥박 좀 확인해보자 했어요. 왜 원래도 간담이 허약한 체질이긴 했지만 도대체 어떤 이유로 간의 기능이 더 약해져 먹은 음식물이 완전히 대사되지 못하고 급속히 살로 갔는지 몸 전체 상황을 좀 알아야 대답을 해줄 수 있어서요. 그리고 차분한 마음으로 양손의 맥박을 확인한 결과 초록이의 맥박은 오른쪽 왼쪽 모두 1분의 78회로 맥박이 편안하게 둥둥 올라오질 못하고 뭔가 진액이 많이 부족한 듯 뻑뻑하게 저항감이 느껴지네요. 동양의학에서 이 말은 인체 내부 장기와 혈관을 도는 혈액의 진액이 상당히 부족해져 있다. 그리고 그렇게 진액이 부족한 까닭에 내부 장기들이 뻑뻑하게 수축하며 혈액도 뻑뻑하게 흘러가고 있다 라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그런 상태에서 인체의 기와 혈액이 활발히 순환하지 못하므로 먹은 음식물이 제대로 대사되지 못하고 혈관이나 장부에 쌓이게 되고요. 특히 간의 기능이 현저히 떨어질 때 이런 현상은 더욱 가중되네요. 따라서 그런 상태에선 식사량을 줄이고 운동을 제대로 한다 해도 오장육부, 특히 간이 활발히 작동하지 않으므로 살이 빠지지 않을 수밖에요. 아니, 오히려 이런 상태에서 계속 식사량을 줄이고 운동을 무리하면 몸 여기저기가 아프고 염증화되기 십상이네요. 마치 기름칠이 잘 안 된 기계를 억지로 돌리면 기계가 쉽게 고장나듯이요. 이렇게 설명해주니 초롱님은 요 몇 달 무리를 하긴 했지만 몸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라며 한숨을 쉬네요. 저도 초롱님의
초록님의 경우는 체질적으로 허약하기 타고난 경우라 무리하지 않고 사는 게 최선이다며 다독여줄 수밖에 없었고요. 하지만 우리 초록님은 사실 간담이 허약한 체질이라기보단 더 근본적으로는 인체의 진액과 혈액을 생성하는 신장과 부신의 기능이 허약하게 타고난 체질이에요. 그게 아주 어릴 땐 혈액의 질과 진액이 부족해 피부 세포의 영양과 진액이 차오르지 못한 아토피로 왔던 거고, 나이가 들어선 폐의 진액이 약해진 상태에서 황사나 미세먼지 같은 알러지 물질로 폐포와 기관지가 수축하며 병련하는 천식으로 나타났던 거였고요. 그리고 2년 전 심한 스트레스로는 간의 긴장과 혈관의 수축으로 간과 심장의 진액이 급속히 말라 가슴이 눌린 듯 답답하며 심장까지 찌릿한 통증이 왔었네요. 진액이 마른 상태로 심장 근육이나 판막엔 이상이 있었던 건 아니어서 검사엔 아무 이상도 나오지 않았던 거였고요. 그리고 저는 그때마다 신장과 부신을 자양하며 때로는 폐와 피부를 촉촉하게 하는 치료로, 때로는 간과 심장을 적셔주고 순환시켜주는 약초들로 그렇게 초록이를 고쳐왔네요. 어릴 적 초록이에겐 타고나기 신장이, 그래서 간담이 허약한 체질이다 라고 간단히 설명해 주었고요. 왜 신장이 허약하게 타고난 체질들은 수생목이 잘 안 되어 간의 혈액과 진액이 쉽게 부족해지고, 이로 인해 과로나 약간의 스트레스만으로도 간의 열이 쉽게 차올라 폐의 진액이 더하여 폐가 주관하는 피부의 진액이 급속히 마르면서 아토피나 천식 같은 증상이 쉽게 발생하니까요. 이런 체질에서 심한 스트레스를 받는다면 간과 혈관의 긴장과 수축으로 간과 심장의 열이 급속히 차올라 가슴이 답답해지며 심장 진액이 급속히 마르며 심장 통증도 올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도 그렇게 신장과 부신이 약한 상태에서 잦은 야근과 스트레스로 가지고 있는 체력을 많이 소모하면서 이후 수생목이 안 되어 간의 열이 차오르고, 그렇게 간의 진액이 급속히 마르면서 간의 대사 기능 또한 현저히 떨어져 섭취한 음식물이 제대로 대사되지 못하고 쌓여 급속히 살이 찌게 된 것 같네요. 그게 한 달 정도 식사량을 줄이고 저녁을 가볍게 먹고 운동을 한 것만으론 원래 상태로 되돌리긴 쉽지 않았을 거고요. 따라서 현재 초록님의 살을 빼기 위hen 원래도 약한 신장과 부신을 자양하면서 하초 기운을 올려주며 당장의 혈액을 보충하고 순환을 촉진해주어 간의 기능을 살리는 것이 제일 먼저 필요하네요. 여기에 음식물이 제대로 분해되지 못하고 내부 장기와 혈관에 쌓여가는 것을 막기 위해 간에서 담즙 분비를 촉진하면서 지방 단백을 분해하고 소화력을 올려주는 약초들도 필요하고요. 하지만 초록인 체질적으로 신장과 부신이 약해 인체의 진액이 현저히 부족하니 당장의 살을 빼는 데는 별 도움이 안 되어도 상초와 중초의 진액을 보충해주는 약초들도 써야 하네요. 왜 오른쪽 맥박과 왼쪽 맥박 모두 진액이 현저히 부족한 상태로 간과 혈액뿐 아니라 다른 장기들 진액도 많이 말라있다고 느껴졌으니까요. 오, 일리는 있는데 이 정도 논리론 살이 확 안 빠질 것 같다고요? 네, 맞아요. 이 처방은 단기간에 살을 확 뺄 수 있는 처방은 아니에요. 하지만 신장과 간을 건강하게 하여 혈액의 질을 올려주고 스스로의 대사 기능을 살려주는 원리이므로 치료가 끝난 후에는 스스로 좋은 생활 습관만 잘 유지한다면 다시 살이 찌는 요요 현상은 거의 없다 말씀드릴 수 있네요. 그럼 우리 초록님은 어땠냐고요? 초록님은 위 처방으로 2달 후 71kg였던 몸무게가 65kg로, 이후 매일 하루 한 번으로 줄여 먹은 후 3달이 지난 지금은 60kg로 예전의 평소 몸무게를 다시 되찾았어요. 자주 불편했던 손목과 팔의 통증도 상당히 줄었고, 얼굴 윤기도 체력도 더욱 좋아졌고요. 물론 맥박의 느낌도 완전히는 아니지만 양쪽 모두 부드럽고 약하긴 하지만 탄력 있게 올라왔네요. 생각보다 초록님의 살이 많이 빠졌죠. 초록님은 그래도 30대로 젊은 편이고 한 달 전부터 식단 조절과 운동요법을 시작해 그래서 한약이 들어간 순간부터 바로 효과가 나타났던 것 같아요. 당연히 이후 식단 조절과 운동은 계속되었으므로 한약 없이도 계속해서 체중은 조금씩 줄었던 거고요. 한약으로 살을 빼는 원리는 사실 이와 같아야 해요. 가령 기운이 약해져 체내 대사력이 약해져 있을 땐 심장과 부신의 기운을 올려주는 처방으로, 또 인체의 진액이 부족하고 말라 간의 대사력이 현저히 떨어져 있을 땐 혈액과 진액을 보충하면서 지방단백 노폐소를 녹여주고 담즙 분비를 촉진해 간의 대사력을 올려주고요. 그리고 체내에 어혈이 정체되어 있거나 담적이 쌓여 순환이 막혀 비정상적으로 살이 찌는 거라면 이로 인해 오랫동안 약해져 있던 장부를 보강하면서
어혈을 풀어주고 담적을 녹여주는 약초들로 이를 없애주어야 비로소 비정상적으로 살이 찌는 원리를 깰 수 있네요. 그리고 그렇게 인체 본래의 기능을 건강하게 되살리면 평소 아팠던 곳이나 순환이 안 되었던 곳이 풀어져 다시 병이 없는 상태, 즉 몸 안에서 음양이 평형을 이루고 수승화강이 제대로 되는 상태로 오랫동안 건강하게 지낼 수 있고요. 일리는 있지만 그래도 한약 가격이나 위고비 마흔자루 값이나 거기서 거기면 스스로 별 노력 없이 효과를 보는 위고비 마흔자루로 살을 뺄 것 같은데 하며 그래도 쉬운 방법을 택하고 싶다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요. 하지만 스스로의 노력 없이 살을 빼는 그런 치료는 그걸 끊었을 때 또다시 급속히 살이 찌는, 아니 그 이전보다 살이 더 찌게 되는 요요 현상 또한 감당해야 하기에 사실 살을 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스스로 계속할 수 있는 식단 조절과 규칙적이고 자신에 맞는 건강한 운동이다. 하지만 체질적인 문제나 담정 및 어혈 등으로 이런 노력이 크게 효과가 없으신 분들께 인체 음양을 조절하고 간의 대사력을 올려주는 치료가 경우에 따라선 막혀있는 기혈을 풀어주는 한약이 꼭 필요합니다 라고 권해드릴 거네요. 다만 한약 중에서도 마황이라는 약초로 식욕을 떨어뜨리고 소변과 대변 배설을 촉진하는 그런 처방들은 그게 한약이라 하더라도 부작용과 요요 현상이 심각하니 절대 함부로 복용하지 마시고요. 오늘 저의 이야기가 식단 조절과 운동만으로 체중이 줄지 않는 체질적으로 대사력이 떨어지시는 분들께 혹은 이런 체질에서 위고비 마흔자루는 추천할 만한지 궁금하신 분들께 동양의학으론 어떤 치료로 살이 찌는 원리를 깨고 건강하고 균형 잡힌 몸을 만들 수 있는지 또는 위고비 마흔자루는 어떤 단점이 있는지 올바른 대답이 되었길 바라며 오늘도 복을 부르는 감사한 하루 보내시고요.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